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 트렌드 코리아 나머지 5개 트렌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밤이 좀 늦었는데 제가 늦게라도 영상을 찍으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어제 소개해 드린 5개의 트렌드 다들 기억하시죠? 나노사회, 머니러쉬, 득템력, 러스트라이프, 헬시 플레저. 다들 기억하시죠? 나머지 어제는 타이거였고 오늘은 오알 캣. 호랑이냐 아니면 고양이냐. 고양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엑스틴 이즈백. 언론에서는 1980년부터 1990년대생 MZ세대가 화제지만 소비의 양적 규모나 질적 파급력으로 볼 때 대한민국 소비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는 1965년부터 1979년생 X세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X세대의 핵심을 엑스틴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엑스틴은 1970년대생으로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형성된 자유롭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간직하고 10대 자녀와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세대라는 의미를 포괄한다. 엑스틴이 20대였던 1999년대만 해도 그들은 야타족, 오렌지족 등 숱한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지금의 MZ세대보다 더 큰 충격을 던지며 세대 담론의 출발을 알렸던 신세대의 원조였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문명사적 대전환기, 독재 정권을 민주정부로 교체시킨 정치사적 격변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를 만들어낸 주역이기도 하다. 엑스틴이 40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소비력을 갖춘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키즈에서 자본주의 어른으로 성장한 이들은 이커머스 업계의 큰 손이자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안착시킨 중심이다. 또한 탈권위와 탈관념을 외친 세대답게 과거의 40대라면 상상하기 어려웠던 고정관념을 깨는 소비에 도전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X세대의 자녀와의 케미도 돋보인다.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Z세대의 인싸력을 몸소 체득한다. 하지만 엑스틴이 조직에서 맞닥뜨린 현실은 녹록치 않다.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엑스틴은 기성세대의 관행을 충실히 이행하며 중간 관리자로 성장했지만 기성세대와 MZ세대 사이에 끼어 신구 갈등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낀 신세다. 후배들로부터 꼰대 소리를 듣지만 막상 과거 선배들이 누렸던 대접은 온데간데 없다. 그럼에도 엑스틴은 우리 사회의 허리다. 선수로 뛰면서 동시에 코치 역할도 하는 조직의 중추이며 시장을 소비력으로 이끄는 주도 세력이기도 하다. 큰 시장을 장악하려면 엑스틴을 잡아야 한다. 당분간 대한민국 소비시장은 엑스틴이 이끌고 갈 것이다. 제가 바로 이 1970년대생으로 엑스틴이거든요. 읽어볼수록 저희 아이들이 MZ세대잖아요. 낀 세대, 꼰대 이런 단어들이 참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엑스틴 이즈백. 우리 세대가 다시 주목받는 세대.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렌드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바른생활 루틴이. 자기 주도적으로 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신인류가 나타났다. 직장인은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 스스로 준수하고
학생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스터디 카톡방을 만들어 실천을 인증한다. 일상에서도 3분간 양치하기 같은 소소한 루틴을 지키며 나만의 성공 스토리를 모아간다. 루틴은 매일 수행하는 습관이나 절차를 의미하는 말인데 외부적 통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루틴을 통해 스스로의 일상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요즘 사람들을 바른 생활 루틴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루틴이들은 자진해서 목표를 만들어 자신을 묻고 함께 습관 공동체를 만들어 타인의 도장을 받고 매일매일을 되돌아보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작은 성취를 확인해 나간다. 루틴이가 늘어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근로시간의 축소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생활과 업무의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자기관리를 보다 단단히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큰 성공이 어려워진 나노사회에서 자아의 의미를 찾는 방법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미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루틴이는 업글 인간 트렌드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길 기대하며 노력하는 업글 인간과 달리 루틴이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인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기 다짐적 삶의 태도다. 이런 흐름에 따라 기업은 루틴이 소비자들의 성실한 하루를 지원하는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인사 조직 관리에서도 루틴이들의 업무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이들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피드백 기반의 상시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문제는 신뢰다. 바른생활 루틴이 트렌드는 조직 관리든 학교 교육이든 자녀 지도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향상을 도모하는 존재이며 나태 속에서 스스로를 일으킬 모멘텀을 추구하는 본성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제가 바로 바른생활 루틴이에요. 저희 루틴은 딱 정해져 있는데 하루에 일기는 3권을 쓰는데 3권을 써야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주 매일매일 하는 운동이 있고 그리고 저녁에 오면은 스트레칭을 항상 하고 자고 그런 게 바로 바른생활 루틴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루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렇게 본인만의 루틴이 있죠?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트렌드는 캐치, 실제감 테크. 언택트가 일상의 당연한 일부로 자리 잡은 시대.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실제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기술. 실제감 테크가 소비자와의 관계를 만드는 핵심 기술로 대두하고 있다. 현실과 가상의 연속성을 구현하는 일련의 기술들을 아우르는 실제감 테크는 가상 공간을 창조하고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며 디지털 데이터와 아날로그 방식을 혼합하는 등 인간 생활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킨다. 실제감 테크는 단지 기술적 완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자들이 얼마나 몰입하고 그 기술에 제공하는 혜택 속에 실제처럼 존재한다고 인지하느냐의 문제다. 실제감 테크의 주요 요소는 인간의 여러 감각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다중감각,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현실의 시간 흐름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동시성, 직접 몸을 움직여 집중하는 것에서 가치를 얻는 체험성이다. 이때 소비자를 몰입시켜 스스로 초월했다는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월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며 실제감 테크는 우리의 감각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한다. 실제감은 현대사회의 인류에게 결핍이자 욕망이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파편화되어가는 사회와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는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나를 찾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존재감 결핍의 해소와 정체성 회복의 욕망 해결이 실제감 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감 테크를 비즈니스에 적용하려면 소비자가 그 안에 들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해야 하고, 기술 속에서 자기 비즈니스를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진솔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요컨대 어떻게 고객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서서 가치를 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 도구로서 실제감 테크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생활의 모든 영역이 실제를 초월하고 있는 시대, 앞으로 소비자를 붙잡을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의 핵심은 누가 더 실제감을 잘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제가 언콘택트 책 소개해드렸죠. 요즘은 언택트가 일상의 당연한 일부로 자리 잡은 시대. 컨택트는 언컨택트의 줄임말이겠죠. 다음 트렌드는 라이크 커머스. 좋아하면 산다. 제조자가 생산해 유통업자가 판매하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장의 오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소비자 개인이 독자적으로 상품의 기획, 제작, 판매를 총괄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 주도 유통 과정을 동료 소비자들의 좋아요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라이크 커머스라고 명명한다. 초기 인플루언서들이 기성 제품의 판매에만 집중하던 세포마켓 1.0 트렌드가 진화한 기획, 제조, 마케팅, 영업, 물류의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세포마켓 2.0 트렌드이기도 하다. 기존의 생산자 주도의 패러다임에서 공급망 관리가 중요했다면 라이크 커머스는 수요망 관리가 부각되는 수요 견인 시장이다. 라이크 커머스의 3대 비즈니스 모델로는 개별 크리에이터가 팔로워의 좋아요를 기반으로 수요를 확보한 후 제조 전문 업체에 ODM을 맡겨 생산하고 이를 물류 전문 업체를 활용해 유통하는 C2C 모델, 제조업체가 직접 소비자 선호를 예측하기 위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유통 마진을 줄일 수 있는 자사몰을 개설하는 D2C 모델, 개별 소비자 수요를 집결하여 공동구매 혹은 선주문 방식으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여 생산 단가를 낮추고 재고 부담도 더는 H2H 모델이 있다. 되게 어렵네요. 이제 쇼핑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아무 때나 구매 버튼을 눌러서 사는 항시 쇼핑 시대를 맞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라이크 커머스가 많은 사람들의 경력 대안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의 핵심이 나음에서 다름으로, 그리고 다름에서 다음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좀 더 낫거나 경쟁 상품과 다른 상품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상품을 만났을 때 좋아요를 누르고 지갑을 연다. 무엇이 나다운 것인가? 차세대 유통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있다. 가장 나다운 상품을 만났을 때 좋아요를 누른대요. 그러면서 지갑을 연대요. 참 트렌드들을 읽으면서 정말 새로운 전문 용어도 막 알게 되고, 이렇게
세대는 바뀌고 있구나. 이 시대는 정말 새롭죠? 자, 드디어 마지막 트렌드를 읽어드릴게요. 바로 내러티브 자본. 제목 처음부터 세네요. 서사는 힘이 세다. 강력한 서사, 즉 내러티브를 갖추는 순간 당장은 매출이 보잘것없는 회사의 주식도 천정부지로 값이 오를 수 있다. 브랜딩이나 정치의 영역에서도 자기만의 서사를 내놓을 때 단번에 대중의 강력한 주목을 받는다. 내러티브는 단순한 이야기와는 다르다. 이야기가 사건 자체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내러티브는 발화의 주체가 창의성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이야기가 표현된 내용 자체라면 내러티브는 내용을 담는 것이다. 비즈니스 영역에서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성과 상징의 어필하는 미토스를 발휘하고 고객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관적 접근이 필요하다. 나아가 고객이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로맨스 내러티브를 들려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정치 영역에서도 내러티브를 잘 구사하는 지도자는 대중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히틀러 같은 극악무도한 독재자로부터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존경을 받는 지도자까지 모두 내러티브를 매우 효과적으로 구사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효과적인 정치 내러티브가 되기 위해서 내러티브를 담은 슬로건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종종 이항 대립적 네거티브 전략도 사용된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 지도자들을 연이어 뽑는 2022년 두 번의 선거는 내러티브 전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류가 처음 겪어보는 전염병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으며 가짜 내러티브의 확산도 우려되며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결국 이를 걸러줄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거나 가짜 내러티브를 가려낼 수 있는 눈을 스스로 길러야 한다.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22년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나만의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저만의 내러티브는 무엇일까요? 저만의 내러티브, 강력한 서사.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내러티브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틀에 걸쳐서 트렌드 코리아 2022를 소개해 드렸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작년에 이 책을 읽고 제가 이해가 가는 트렌드도 있었고 되게 어려운 트렌드도 있었고 했지만 이제는 또 2023년에 또 올해의 트렌드를 알아야겠죠? 제가 조만간 올해의 트렌드를 얼른 읽고 다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밤이 너무 자정을 지금 넘은 시간인데 제가 초저녁에 잠을 자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도 얼른 하루를 마치고 다시 잠을 청해야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이만 안녕. 내일 또 만나요.